선플라워는 그냥 예제 앱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실제 앱 안에 들어가면 코드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여준 첫 강한 샘플이었죠. 당시 개발자들은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AAC 문서는 있지만 그걸 앱 하나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했거든요. 선플라워가 바로 그 빈칸을 채웠습니다. 선플라워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뷰모델이 좋다, 라이브 데이터가 좋다, 이런 설명을 넘어서 실제 폴더와 클래스 관계로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앱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물 목록을 보고 상세 화면을 열고 내 정원에 추가하는 정도의 흐름이 전부였습니다. 기능이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가려지지 않고 화면과 상태와 데이터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에서 봐야 할 건 기능이 아닙니다. 선플라워가 어떤 화면을 만들었느냐보다 그 화면을 어떤 책임들로 나눴느냐가 핵심입니다. 선플라워의 기본 골격은 단순합니다. 뷰 모델이 화면 상태를 들고 라이브 데이터가 변화를 전달하고 룸이 로컬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중심에는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화면 쪽은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되고 뷰 모델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레파지토리는 DAO를 감싸는 얇은 래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데이터를 읽고 어떤 형태로 화면에 건넬지 결정하는 장소였죠. 선플라워를 보면 사용자 동선보다 데이터 동선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프래그먼트는 관찰하고 뷰 모델은 상태를 만들고 레파지토리가 실제 조회 경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프래그먼트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받고 화면을 바인딩하고 뷰 모델이 내보내는 상태를 관찰하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대신 뷰 모델이 화면 로직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구성 변경을 버티고 상태를 노출하고 UI가 데이터 계층을 직접 건드리지 않도록 경계를 세웁니다. 라이브 데이터는 그 시대의 핵심 접착제였습니다. 화면이 살아있을 때만 업데이트를 받고 회전 같은 상황에서도 상태 전달을 비교적 안전하게 이어졌습니다. 저장소 쪽에서는 룸이 구조를 정돈했습니다. 라우 SQL을 여기저기 흩뿌리는 대신 엔티티와 DAO를 통해 데이터 접근 경로를 명확히 만든 겁니다. 데이터 바인딩도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화면 코드에서 값을 하나하나 꽂아 넣는 대신 XML과 상태를 연결해서 반복 코드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 흐름 안에 들어옵니다. 화면 이동을 코드 곳곳에 흩어놓기보다 앱의 이동 경로를 선언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정원에 추가하는 동작도 버튼 클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뷰 모델을 지나 레파지토리로 내려가고 저장된 결과가 다시 화면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플라워는 교과서처럼 보였습니다. 각 책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프로젝트를 열어보는 것만으로 꽤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개발자들에게 큰 학습 가속 장치였습니다. 문서에서 추상적으로 읽던 개념이 이제는 실제 클래스 이름과 패키지 구조로 번역됐으니까요. 하지만 교과서적인 구조는 항상 비용을 동반합니다. 읽기 쉬워지는 대신 계층이 늘고 단순한 기능에도 파일 수와 연결점이 빠르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레파지토리 비대화입니다. 모든 데이터 규칙을 레파지토리에 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계층이 서비스인지 매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도구 결함입니다. 라이브 데이터와 데이터 바인딩은 당시에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드로이드 의존성과 XML 복잡도를 함께 끌고 가는 선택이 됐습니다. 샘플 앱에서는 우아해 보이던 구조도 실무 앱으로 가면 바로 다른 문제와 부딪혔습니다. 기능보다 운영과 확장이 더 큰 변수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플라워를 영원한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AAC 시대의 고민과 권장안을 가장 깔끔하게 코드로 번역한 결과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플라워가 남긴 교훈은 꽤 큽니다. 구조는 설명 가능해야 하고 책임은 한 곳에 밀어넣기보다 나뉘어야 하며 공식 샘플도 결국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선플라워가 기반을 닫고 아이오스캐드가 더 큰 규모를 보여주고 나우인 안드로이드가 현대 스택으로 답을 다시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갈 것은 특정 클래스 이름이 아닙니다. 뷰를 얇게 두고 상태를 분리하고 데이터 규칙을 한 곳에서 관리하되 비대해지지 않게 보는 감각이 큽니다. 선플라워로 AAC 시대의 구조를 봤다면 다음에는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리스트 UI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입니다.